안녕하세요. 다들 시댁 갑질 어느 정도 이해하시나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릴 때도 시달리다가 참다 못해 이번에 이혼하게 될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33살 동갑내기 부부로 결혼은 3년 차, 이제 막 지났네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가게 된 취미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남편이 저에게 먼저 반해 쫓아다녔어요. 저도 처음엔 별로였지만 적극적인 남편의 애정 공세에 마음을 열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둘 사이에서의 연애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느 커플과 다를 거 없이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기도 하며 눈물 글썽이며 화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첫 문제는 결혼 준비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지만 두 분 다 노후가 보장되어 있으시고 아빠는 법조계 종사자, 엄마는 사업을 하셔서 아직도 수입이 있으십니다. 외동딸인 제 결혼 때 아빠는 저희가 사는 곳의 30평대 아파트, 엄마는 리모델링과 혼수에 사용하라며 5천 정도를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이 5천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는 곳은 서울이 아니라 그렇게 서울만큼의 큰 금액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집은 연애할 적에 종종 가보았지만 다세대 주택에서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남편 아래 두 동생, 총 6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님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바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실 저희 집에서 지원을 크게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은 3천 정도였고 적다고 생각했으나 제 생각엔 어차피 집과 리모델링비는 해결이 되었으니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 비용 및 혼수를 사고 제가 모아둔 돈은 각자 식구들 여행 보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을 하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자 어차피 양가 다 여행 보내드릴 거라면 5천 중에 2,500은 자기네 식구들을 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파혼까지 고민했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철없는 소리를 했다며 굽히고 들어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까지 잘 마쳤습니다. 정말 끔찍한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 결혼에 있어 금전적으로 제 비중이 크다 한들 그걸 생색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저는 그냥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양가의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에 한번 찾아뵙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순도순 지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에 방문한 시댁은 제 생각과는 상상도 못하게 다르더군요. 첫 명절이라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복으로 한껏 차려입고 3시간이나 걸리는 시할머니 댁을 방문하자마자 거추장스럽게 옷이 그게 뭐냐, 옷 갈아입어라 소리를 듣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그대로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남편의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정신없이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 그리고 거실에 앉아 고스톱과 TV를 보며 수다 떠는 남자 식구들 사이에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안했고 순응할 수 있었을 거란 제 예상과 달리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은 시 외갓집에 방문해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했고 제가 남편에게 친정은 언제 갈 수 있느냐고 묻자 남편은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이번만 이해해줘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나는? 나에게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우리 부모님은? 하는 말이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래 이번 한 번뿐이야 하며 그냥 무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명절에도 똑같았고 그리고 시조부모와 아버님의 형제들까지 온 식구들 생일을 달달달 챙기느라 저는 점차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일하고 있는 절 수시로 불러내었습니다. 받을 때까지 연락을 계속 하신다거나 회사 번호로 연락을 거신다거나
급기야는 회사로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도 남편은 그저 입원만 이해해줘만 할 뿐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멍청하게도 어느 정도 체념을 하던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 후 채 5번도 못 본 엄마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병인과 번갈아 엄마의 병간호를 하러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시댁 식구들 모임엔 무조건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맘때쯤 저는 엄마를 볼 때에만 웃고 그 외의 시간은 그저 눈물로 지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임에서도 그저 무표정, 시댁 식구들이 표정으로 지적을 해도 저는 늘 무표정이었습니다. 이럼에도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 큰 컴플렉스가 부모님의 이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만큼은 최후의 최후까지 생각해두자,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자 했던 거죠. 그러나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뻔뻔해졌고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다툼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무 일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날이 아니어도 연락 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반차를 내고 짐을 주섬주섬 싸던 중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생각이 들더군요. 모든 연락을 무시한 채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 엉엉 울며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더니 엄마가 굉장히 화가 나신 채로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두 분이 통화를 하시더니 아빠도 이혼을 하라고 하셨다더군요. 내 트라우마는 여전히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는데 그동안 고생한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핸드폰이 터져라 연락을 했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더니 남편이 엄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따로 얘기하자며 복도로 나가자 했으나 저는 싫은데? 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낮게 쌍욕을 읊조리더군요. 옳았구나. 기회다 싶어.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땡땡. 네가 진짜 돌았구나. 없는 돈 가진 너희 가족들 뒤치다거리 다 했더니 내가 만만해 보였지? 네 눈엔 네 가족들밖에 안 보이고 사고 나서 입원한 엄마 폐인이 되어가는 내 꼴은 안 보였지 이 새끼야? 하면서 똑같이 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쫓아냈어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집으로 짐을 옮기기 위해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눈에 도끼를 품은 채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개무실을 한 채 큰 캐리어를 하나 꺼내 짐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시엄마가 와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어디서 기집년이 빠득빠득 사과할 줄도 모르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저는 같이 시엄마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악 소리를 지르며 다들 나 건들지 말라고, 여기서 더 건들면 곱게 이혼도 안 해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다가와 뺨을 때리더군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내팽개쳤던 시엄마가 일어나 다시 제 머리채를 뜯었습니다. 내가 이따위 취급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와닿더군요. 저는 시엄마를 다시 미친 후 남편의 그곳을 걷어찼습니다. 아기 찾는데도 아직 겁쟁이였던 건지 정말 세게 차지는 못하고 그냥 아플 정도로만 걷어찼어요. 남편이 부여잡고 주저앉자 저는 그 위에 올라타 제가 때릴 수 있는 안간힘을 다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리 아들 잡네 잡아하며 저를 떼어놓기 전까지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 건들지 말라고, 소장은 집으로 보낼 거고 이 집은 내놓을 거니 다들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 나와 다시 엄마 곁에 와서 엉엉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저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게 뭐라고 참고 살았는지. 그래도 소리치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저는 이혼 소송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더군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며 집에서 뻗팅기던 시댁 식구들은 제가 경찰을 대동해 가자 꼬리를 내리고 깨갱거리며 도망가는데 너무 꼬셨습니다. 그 후에도 죽여버린다느니 어쩐다느니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지만 그것들 모두 다 증거로 모아 이혼 소송 시 증거자료로 제출해버렸죠. 시모는 혈압이 오를 대로 올라 그대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거동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린 거죠.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남편이 미안하다며 화해하자고 했으나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설 대로 돌아서서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앞으로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